네, 안녕하세요. 와저스키입니다. 자, 이제 최근 기사에 이틀 전 이렇게 찍혀 있네요. 네, 저도 이때 이제 뉴스로 확인했었는데 국내 불화수소 수입을 해서 이제 반도체를 제조를 하잖아요. 다 알다시피. 근데 이 불화수소의 허가가 0건이었습니다. 2일 전에. 근데 오늘 기사에 또 다행히 이제 불화수소 승인을 해줬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건 뭐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행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기사를 봤을 때 아직도 일본과 한국 간의 이제 무역 경쟁은 아니죠. 무역 보복이라고 뭐 애칭 뭐 용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그 서로 간의 보복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얼마 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을 때 이 한국의 어떤 리스크,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리스크도 있지만 한국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융 제재라든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금융 제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재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던 겁니다. 이게 그 이유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딱히 빠질 만한 어떤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예전 얘기긴 하지만 작년 10월장에도 막 빠질 때 그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은행에 대해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한국 은행의 어떤 금융줄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그건 한국 경제를 박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리스크를 생각해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가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라든지 또는 미국에 이제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입김을 불면 주가가 박살 나는 경우가 이제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또 어딘가요?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 불화수소 관련주가 올랐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행 중이었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추가적인 영향권이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주가가 한창 올랐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상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한국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맞는데 지금 이제 그 한창 오를 때는 그런 뭐 합의나 이런 게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잠깐 쉬어가는 한 타임이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그 모든 리스크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말이 길어졌는데 자, 아무튼 진행 중이다. 이 위기나 이런 압박, 이제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는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그러면은 이제 불화수소 관련주가 그래서 저는 좀 주목을 했었어요. 이틀 전에. 그때 좀 인터넷이 문제가 있어갖고 사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못 올렸는데 지금이라도 뭐 어차피 뭐 며칠 지났다고 뭐 다 한 방에 끝날 거였으면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럼 관련 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화수소 관련주. 일단 후성,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후성과 또 규제 관련된 종목들, 동진 세미캔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진 세미캔과 후성이 흐름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램 테크놀리지라는 이 회사가 이제 불화수소 대체 국산화 성공 소식에 급등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바뀌어갖고 이제는 이 친구, 그러니까 램 테크놀로지를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왜냐면 지금 불화수소 관련돼서 어쨌든 필요성을 한국은 느끼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일본과의 이런 무역 경쟁의 구도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불화수소를 0건이었다가 이제 겨우 오늘 승인을 해준 것 뿐이니까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또 의존할 만한 대체 생산 물품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이 친구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뭐 바꿔서 얘기하면은 또 불화소설을 그 일본 측에서 계속 수입을 허가해주면은 사실 얘는 다 그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치가 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얘네가 기술이 있으면 앞으로 얘네 쪽으로 좀 바꾸지 않을까? 얘네 쪽으로 물건을 수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도 있는데 주식은 지금 당장이에요. 그건 나중 얘기고 주식은 지금 당장 기대감을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대감을 줘야 돼요. 지금 당장 이제 기대감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더 부채질을 해주면 뭐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더 주목을 받겠죠. 램테크놀로지가 일단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동시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제 일본의 어떤 태도 자체가 이제 그때 기사만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국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살리기 위한 기사 부분도 있었는데 한국이 무역 경쟁을 통해서 일본에게 보복을 준 부분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줬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더 피해를 줬다. 얘네는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준 게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섣부른 거죠. 아직 모르는 거 진행 중이잖아요. 뭐 그게 뭐 한두 달 만에 어떤 결과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라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뭐 하루 만에 뭐가 발생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식으로 따지면 더 박살났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더 피해가 컸어요. 그렇게 따지면.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그 이제 다른 차원으로 또 한번 모나미라든지 아시죠? 모나미 친구 볼펜. 자, 일본 때문에 볼펜이 더 많이 팔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이런 모나미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또 뭐 있었나요? 방울이 있었네요. 쌍방울이라든지 얘는 별로 뭐 힘을 많이 못 받았는데 모나미가 제일 대장이었죠. 그 다음 신성통상이라든지 이 코데지 컴바인이라든지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2차 파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유통기한 3개월인데 지금 3개월 넘기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얘네가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이 타이밍에 올려야 돼요. 더 이상 시간을 끌어버리면 우리 투자자들은 언제나 이 갈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일본 관련주, 일본 규제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니야. 이게 종목을 제가 하나 딱 집어서 뭔가 괜찮은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략할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코데지 컴바인, 신성통상, 모나미 이런 애들 2차 파동 갈 때 됐긴 했거든요. 2차 파동으로 갈 때가 되게 해갖고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불매운동 분위기도 사실 많이 죽었죠. 정말 사실은 좀 얼마 못 간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누가 그랬죠? 저기 그 유니클로죠. 유니클로 거기서 이제 뭐 해봤자 얼마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엄청 이제 이제 빠따 맞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죠? 예,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못 간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분위기 다 식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근데 일본이 규제를 어떤 언론에서 나타내는 어떤 직접적 피해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규제주들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금방 끝날 상황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전혀 뭐 물러설 기미가 없고 일본 역시도 물러설 기미가 없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참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윙이나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스윙이나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을 지금 할 때가 아닌 건 맞아요. 예, 자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주식할 때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가 이제 무뎌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지금 한 2년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전부터 시작은 사실 했어요. 근데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돼서 막 주목받았던 건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어요. 1년 전 얘기예요.
예, 그 무역 전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되잖아요. 진행 중인데 좀 약간 잠잠해졌다가 또 불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한국과 일본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과 일본도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이슈가 터지면서 좀 압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속에서 만약에 이제 주식을 한다, 내가 이제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단타 포지션이 제일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하다라기보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전한 건 아니고 단타 포지션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했을 때 그때 좀 주워다 보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제가 그건 괜찮다고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경험만 좀 있으시면 돼요. 어떤 종목이 가치가 좀 있는 내재돼 있는 종목인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눌린 거 잡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주식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좀 안전자산 그런 쪽으로 좀 오프라인 강의를 열어서 어떤 안전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는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도 조금씩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오프라인은 또 의미가 있잖아요. 만나서 얼굴 보면서 질문도 받고 그죠? 또 여러분 제가 얼굴도 보고 여러분들 못생겼나 잘생겼나 제가 좀 판단도 해보고 그죠? 네, 그렇게 또 해볼 수 있는 재밌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편한 시간 주말에 다음 주에 할 테니까 한번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배우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마냥 이 주식에만 사실 주식에만 목매이는 것도 전략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자다. 여러분 투자잖아요. 저도 투자자고. 그럼 투자자면 주식에만 국한되면 안 돼요. 그렇다라고 뭐 더 공격적인 거 하라는 얘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하지 마. 제 말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큰 시장으로 봐서 더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 선물 옵션 이거 제외하고 일단은 제외하고 저기 뭐 인덱스라든지 그죠? 또 펀드라든지 정식 펀드라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은 이제 아니지만 제 분야는 아니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비트코인도 어떤 투자의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아니요, 그냥 생략할게요, 그냥 이 얘기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좀 다방면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국에 따른 포트폴리오 설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또 보는 안목이나 이런 시야도 넓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아무튼 뭐 지금 그 규제 관련해서 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카페 차트 있는 사람들에 오시면 제가 공지를 올릴 테니까 참여를 하시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목표가 매주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왜 멈춰졌냐면 또 폭락장 왔었어요. 폭락장이 오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거 폭락장인데 뭔 말을 합니까 더 이상. 다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의 그 오프라인 릴레이가 끊겼다라는 거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좀 시장이 조금 뭐랄까 보합권으로 갈지 말지 또 이제 중요한 시점이니까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